네, 요즘 국회에서 상속세 관련돼서 이제 세법 개정안들이 이제 핫한데 이 부분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대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증여를 빨리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증여 재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총 재산가액이 있고요. 상속이 개시가 되게 되면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여기에 다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10년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증여를 안 하다가 사망 직전에 이제 증여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하더라도 이제 한 번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차곡차곡 하게 되면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5번, 6번, 7번도 플랜을 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을 잘 이해하시면 절세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오늘은 세법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렸을 때부터 증여를 하면 왜 좋은지, 저는 금융을 좀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부의 이전이 되실 수 있다라고 장담드립니다. 자, 먼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합리적 증여란 상속 및 재산 분배와 관련된 법률 용어로 상속세 절감이나 재산 관리 등의 목적으로 자산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합리적 증여를 통해 재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실무에서 보게 되면 한 3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증여에 대한 타당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아무런 계획이 없는 케이스, 대다수라고 생각이 합니다. 두 번째, 요즘 이제 젊은 신혼부부라던가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증여를 조금 하시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방법들은 1번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계속 증여가 없다가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증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한 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세적인 측면은 좀 한계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한 번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출생 시에 하든지 뭐 10세 때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 같은 경우 2천만 원 공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20세 때 성년이 돼서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5천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5천만 원씩만 주십니다. 그러면 세금이 없죠. 이런 형태로 2천, 2천, 5천, 5천을 주셨다 그러면 한 4번을 증여를 했다 그러면 30년간 총 증여액은 1억 4천 정도가 됩니다. 세금 없이 1억 4천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을 때 실제로 이제 강남권에서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1억 2천을 추천드립니다. 자산이 물론 좀 있어야겠지만 왜 그런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1억 2천을 드립니다. 주고 1억 2천, 1억 5천, 1억 5천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세를 보게 되면 1억까지는 10%입니다. 10%.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2천만 원 공제, 2천만 원 공제, 5천만 원 공제, 5천만 원 공제인데 1억 2천을 주는 이유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요. 왜냐하면 먼 미래 시점에 자금 출처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신고를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금 2천만 원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기 1천만 원, 여기서 5천을 주고 5천이니까 1천만 원. 이렇게 되면은 총 30년간 5억 4천을 주게 되고 세금은 4천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은 여기 자진신고라 해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3%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97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편의상 이해 차원에서 1천만 원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가끔 그러신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1천만 원도 세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보십시오. 제가 금융학적으로 풀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30년 전이죠. 이거 이제 TV의 미래 화폐 가치를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한 거를 이제 가는 건데, 만약에 이때 1억 2천을 줬다 그러면, 자, 여기 현재 30년 후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 30년 전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자,
1억 2천을 제가 3% 투자 수익률로 재무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1억 2천을 이때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냈지만 이걸 3%로 30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면 2억 9천 100만 원의 화폐 가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억 2천을 주게 되면 요거를 3%로 똑같이 20년 동안 운영 수익을 가정하면 2억 1,600이 됩니다. 자, 여기서 1억 5천을 받았죠. 1억 5천을 물론 1,000만 원 세금 냈고요. 1억 5천은 3% 수익률로 또 재무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2억 정도 되고요. 자, 요때 30세 때는 1억 5천을 줬죠. 이때 시점에서는 화폐 가치가 이게 그냥 1억 5천이 그대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투자 수익을 감안했을 때 요거를 계산해 보면 예. 8억 5,592만 원이 됩니다. 8억 5,900. 자, 이게 아까 5억 4천이었죠. 이거는 현재 가치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고, 자, 4천만 원의 세금을 내고 8억 5천 정도를 이 친구가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 운용 수익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할 때 뭐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 부분이 뭐 나는 1억 2천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이해찬에서 말씀드린 거고,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제가 정기금 증여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소액으로 매달 몇십만 원씩 10만 원도 좋습니다.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해서 증여를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그 대안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먼 미래의 시점에서 이 아이들은 경쟁이 되게 치열해질 겁니다. 알아서 자기들이 할 거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시드머니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증여도 결국은 플랜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문가라고 좀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소비자분들과 소통을 해서 결국은 이거 진행 사항을 봐야겠죠. 플랜. 계획을 짜야겠죠. 이 계획이 없으면 아무런 증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행을 지금이라도 소액이라도 바로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부터 증여를 했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먼 미래 시점에 이 자산을 또 운영을 해야겠죠. 그러면 리뷰가 들어가야겠죠. 뭐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을 하던 포트폴리오를 봐서 수익률을, 조정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사후 관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언제, 어떤 규모로, 어떤 용도로 우리 아이들이 이 증여 자금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플랜들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해주신다 그러면 이 아이의 미래의 모습은 저는 엄청나게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인생 설계의 한 부분으로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예, 실행은 언제 한다? 예, 현재 실행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